제가 보컬 기타 파트를 맡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보컬은 좀 이제 그만하고 싶긴 한데 그 실패와 좌절이 항상 그 곁에 함께 있고 또 새벽마다 자괴감이 물밀듯이 밀물처럼 찾아오고 하는 그 모든 분들,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앨범 만들고 했거든요. 모든 분들 힘내라고 또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스스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 그런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이었습니다. 그러면 2번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대중음악상 받을 때랑 두 번째 받을 때 느낌 좀 다르셨나요? 많이 달랐지. 많이 달랐지. 어떤 둘 다- 마음가짐이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기분은 정말 좋았지만 첫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야 이건 노미네이트만 돼도 대박이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가가지고 뭐 사전 결과나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이름이 호명되면서 받으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그때 우리가 2013년 14년 때부터 1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잘 돼서 뭐 섭외도 많이 받고 방송 출연도 가능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음악 자체 앨범 자체 정말 잘 나서 대중음악상도 좋은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어디선가 많이 언급되는 밴드가 되면 그런 결과를 따라와주지 않겠냐는 게 있어서 1차 관문이 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라도 돼보자, 받는 게 아니고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그래서 이번 일단 1집에 아주 그냥 작심하고 한번 작업해보자, 얼마가 시간이 걸려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막 이런 생각으로 다행히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현장에 간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수상소감 이런 거에서도 유튜브에 막 아직도 남아있는데 너무 이제 기쁜 그런 얘기도 있고 주변에 감사한 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잘 풀리겠구나, 기대감과 앞으로 이제 섭외도 좀 오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음악 좋다, 라이브 공연은 뭐 앨범보다 더 낫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듣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되겠구나 했는데, 첫 번째 받은 거와 두 번째 받은 거 5년의 이제 텀이 있었는데 아무 5년 동안 변화가 없어. 아무 5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받을 때는 솔직히 노미네이트 되고 몇 시간 후에는 알았어. 나는 아예 기대를 안 기대를 했어요. 안 하고 아무 기대. 이번 두 번째 앨범은 솔직히 1집은 정말 약간 반전 효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전 EP와 1집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기대를 더 이렇게 한 건 있었는데 1집이 너무 빵 이렇게 돼버리면 2집이 이제 약간 다들 얘기하는 소포머 징크스나 우리도 작업하면서 부담도 많았고, 근데 이제 작업하면서 멤버들한테도 내가 얘기하고 많이 내려놔야 된다, 우리는 2집은 1집 때만큼의 그런 평가도 못 누릴 거고 2집은 또 우리가 약간 좀 더 발라드틱한 음악을 더 많이 넣었거든요. 더 심플하고 그런 음악을 좀 더 1집보다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도가 1집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래도 주변 분들이 음악 좋게 들어주시면 그걸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라고 했는데, 노미네이트 전혀 기대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솔직히 노미네이트가 되려면 그 해 연말 이렇게 정산해서 웹진이나 아니면 평론가분들이 하시는 거에 뭐 탑10 뭐 이런 데 언급도 되고 막 이래야 기대가 되는데 우리 아무 데서도 사실 솔직히 거의 언급이 발매된 기간도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9월에서 12월 뭐 이 정도니까 한 2, 3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도 많이 언급도 없고, 그래서 연말정산에 오히려 해외에서 이런 데에서는 조금 이제 어디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많이 회자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엔 틀렸다. 멤버들끼리도 너무 야 기대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근데 멤버가 우리는 노미네이트 하는 거야. 근데 두 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노래도 됐고 음반도 됐고. 진짜요? 노래는 왜 됐어? 그러면서 노래? 될 게 있나? 우리가 노래? 근데 타이틀곡 20살이라고 하는 솔직히 타이틀곡으로 이제 쓰긴 했지만 너무 뽕필 발라드여가지고 포스트라운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야,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막상 이제 상을 받으러 가가지고 했더니 1집 때만큼의 막 엄청 하늘 날 것 같은 게 없어요. 왜냐면 1집 때는 받았는데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집 때는 이거 받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분은 너무 좋은데 별일 없겠지, 또 앞으로 뭐 어디서 섭외 전화가 오겠냐, 뭐 기사라고 나겠냐, 하나 뭐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을 거다,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도, 이런 심리가 한쪽에 있다 보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엔 수상소감 더럽게 길게 했는데 이 아직도 유튜브에 잘 있어.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던데 수상소감 너무 길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무 데서도 불러주는 데가 없고 우리는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이때 아니면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 뭔가 기억에 남는 수상소감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주머니에 CD를 들고 갔지. CD 홍보라도 해야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지금 얘기를 수상소감에서 했지. 뭐 5년 동안 저희가 뭐 변한 거 없고 목표 딱 하나다. CD라도 다 팔고 싶다. 1집 재고가 아직도 엄청 남았고 1집에 상을 받았어도 재고 엄청 남았고 2집도 그렇다면 2집도 엄청 남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CD라도 다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례 없는 CD 홍보를 했지. 그래서 CD 딱 펼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대중음악상 관계자분이 이렇게 공식장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 내가 CD 딱 펼치는데. 내가 거기서 그걸 했거든. 보통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까 다 투CD인데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얘네 앨범 2장짜리였어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가지고 저희는 2장짜리입니다. 이제. 설명까지. 그리고 앨범에는 보너스 트랙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거. 그 2번 받은 것도 엄청 대단한 거지만 사실 엄청 감사한 일이지. 엄청 사실은. 감사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대박인 일이지. 지금 몇 년간 대중음악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봐도 이분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받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받아서 뭔가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좋을 텐데. 정말 이번엔 기대도 안 했는데 돼가지고 또 그런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 또 변하는 것도 없겠지 또 이런 아쉬움. 그거에 또 한편으로는 제발 좀 변해라. 제발 좀 잘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도 노래를 되게 많이 냈지만 매번 싱글을 한 장 한 장 낼 때마다 승부를 걸거든요. 근데 그 승부를 걸 때마다 승부가 안 걸리니까 매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약간 무기력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2집 작업하고 이렇게 번아웃처럼 그런 게 좀 왔지. 그래서 올해 초까지 공연도 많이 쉬었고 공연 섭외 오는 것도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앨범 제작하느라. 그리고 저번에 너 한 번 또 만났을 때 그때도 이제 같이 우리 얘기도 했지만 약간의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작업의 분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혼자 다 해가지고 이번은 더 직접 했지. 1집 때는 속사에서 그때 이제 엔지니어 분이 도와주신 거지만 이번에는 기획부터 모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의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정말 피똥 싸면서 정말 2달간 페인처럼 다행히 코로나 기간에 집에만 처박혀 있는 딱 그 시간에 하게 됐지. 그리고 이제 약간 또 방학 기간이었고 방학 기간에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 원래 앨범을 2020년에 내려고 했는데 그게 늦춰져가지고 야 올해 내로 못 내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 멤버들이랑 얘기해가지고 2020년 10월쯤인가 중단하고 잠깐 이제 쉬고 다시 봄쯤부터 다시 시작한 거였지. 그래서 야 어차피 늦은 거 천천히 하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1년 9월에 나오고. 근데 늘어지면 또 작업이 또 그것 그러니까 그게 내가 힘든 거였어. 다시 이제 해야 되는 내가 여기까지 계속 머릿속에 쌓여있어. 스트레스 정말 누가 해줄 수도 없고 내가 해야 되니까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뭐 앨범과 대중음악상과 긴 머리를 얻으셨네. 대중음악상으로 보상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쉬움이 좀 있지. 잘 되려면 진짜 난장판을 한번 벌려야 되다. 안 그래도 오늘 아까 멤버들이랑 얘기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나 저기 기타 이렇게 던지면서 어디 막 관객석에 들어눕고 막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나. 어제 제가 알바 갔다 왔거든요. 상상마당 앞에서 그래. 그 얘기하면서 나온 거야 오늘도. 그래요? 거기서 소음발광이랑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제가 거기 스텝 교통정리하러.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모코어 하시는 팀이었는데 딱 그 팀이 하자마자 난 정말 너무 얌전한 음악을 했구나. 그런 거를 사람이 꽉 찬 데서 막 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홍대고 이게 펑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근데 그 팀 할 때 하면 코베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제 막 우리나라 하드코어나 메탈 막 이런 쪽이 막 갓 오기 시작할 때 사건 사고 되게 많았어. 그리고 집이 올림픽공원 근처여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제 순박하고 착한데 이제 가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분들이 와서 이거를 막 이제 하고 있는 거 거기서 해방구로. 물론 그분들이 다 그 문제라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쫄아있지.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 또 어디 기록 남아있을 걸? 판테라였나? 누가 왔을 때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오래됐는데 거의 2000년대 초반이었나? 다 외국인 앞에서 막 이거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막 좀 쫄아가지고 여기 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시대가 그만 걸리고 이제 그런 문화를 또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서양인들과 얼싸들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다시 좀 다양한 음악들이 홍대에서 좀 있어야 되는데 클럽을 가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지원 받아가지고 잔다리나 뭐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잔다리 페스타는 뭐 어차피 이제 타운형 페스티벌이니까 그렇지만 잔다리 페스티벌이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나 옛날부터 사실은 나는 주변 사람한테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약간 건의 좀 해볼까 생각도 들었는데 야외에 나와야 된다 나는 항상 생각해. 근데 야외에 나오는 거는 실내에 들어간 것보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사람도 통제해야 되고 뭐 무대도 세워야 되고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지만 예를 들면 공연 100개 할 거 50개만 하든가 공연 100개 할 거 30개만 하더라도 나는 야외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 아니 누가 안으로 들어오냐고. 오는 사람만 와. 팬들만 오지. 팬들은 어디 실내에서는 야외에서 하든 맨날 와. 그냥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맨날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더 이거 저변을 넓혀가고 싶은 거는 길 가다가 뭐야 이거 뭐야 그래서 음악 좋은데 길 가던 사람의 발길을 세울 수 있는 걸 하려면 야외에서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홍대 주차장길이나 아니면 뭐 여기 홍대 인근에 어디 뭐 어떻게 뭐 소음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양해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원금 받는 걸로 곳곳에다가 뭐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지원금 받아오는 거를 그냥 밴드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면서 페이로 뭐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물론 너무 좋은 취지지만 약간 그들만의 잔치 되는 거야. 야, 우리는 페이 받았으니까 뭐 관객 20명, 10명 오고 20명 오면 어때? 페이 받았는데 뭐. 이러면은 저변 확대 안 되는 거야. 길 가던 불특정 다수를 세울 수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야, 이 락 음악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아니면 뭐 꼭 락이 아니더라도 펑크, 재즈, 뭐 퓨전, 뭐 어떤 힙합이든 뭐 라이브 음악을 하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든 야외에서 해보려고 해야 홍대 문화나 이런 밴드 음악이라고 하는 거, 라이브 음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살릴 수 있겠다는 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어디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건의하고 싶어 나는. 들어가지 말고 나오자. 100팀한테 쭉 해가지고 조금씩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줄 바에 그냥 한 번 모아갖고 그냥 야외에서 쭉 돌리든 나와서 하자. 그냥 나와서. 약간 이런 생각이. 어차피 홍대 시끄러운데. 어차피 시끄럽고 그냥 양해 좀 구하고 그날 뭐 이렇게 양해 좀 구하고. 그게 전체적인 도시 축제처럼. 그렇지. 그러면 상권도 살 수 있고. 맞아요. 좀 시끄러운 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부으면 상권도 살고. 듣고 나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인 밴드 아무도 지하러 안 와. 아무도 안 와. 팬들만 오지.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찾아. 아까 이상의 날개 소개할 때 그 멤버분들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멤버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컬 기타 파트를 맡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보컬은 좀 이제 그만하고 싶긴 한데 근데 보컬 없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컬 없네 패스 다음 곡 막 이러니까 보컬 넣긴 넣고 이제 포스트락 음악도 보컬 많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색채감을 이루니까 하여튼 보컬 기타 하고 있고요. 기타 파트를 맡고 있는 친구는 이제 김태봉이라고 저랑 20살 때부터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정말 오래된 친구. 물론 20살부터 지금까지 쭉 한 건 아니고 하다가 쉬었다가 자기 일 했다가 저도 뭐 다른 거 했다가 뭐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드럼에는 이충훈이라고 의식의 이름 앨범 작업 도중에 이제 합류했는데 밴드 색채에도 잘 맞고 좀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정말 앨범 작업 도중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거 다 익혀가지고 바로 녹음 일찍 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함께 하고 있고, 베이스 치는 친구는 전민규라고 우리 팀의 막내인데 막내 중에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막내여서 띠동갑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액면가로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려 보이는 건지 그 친구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보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베이스 치는 친구는 18년쯤 들어왔구나. 2집 이번에는 이거 완전히 다 같이 했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하시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컴퓨터 막 이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서 음악은 계속 하셨겠지만 어떻게 그 대학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처음 나갔던 학교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요 썰은 정말 그 일대기를 읊어야 되는 썰인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경영학을 간 이유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예요.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입대하고 바로 후회했지. 왜 잠적했을까? 외롭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점잖은 혼종입니다.